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는 설주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드디어 코너명을 만들었습니다. 보수를 보수하라.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수를 보수하라.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보수의 시간이 온 건가요? 그러니까 보수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아, 그렇죠. 보수를 해야 할 시간이 왔다. 이게 생각보다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윤석열이 네. 정말 잘못한 건 맞죠. 그리고 서서히 요즘 드러난 뉴스를 보면 대단합니다. 아니 계획은 정말 치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치밀한데 허술한 듯 치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치밀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막 이렇게 뭐 일단 폭망했죠. 그 참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선 참 좋은 건데 잘한 그럼요, 건데. 그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그 하루를 못 넘기고 계엄이 딱 이렇게 실패했을 때 아유 정말 무능하다 했는데 예상 외로 선전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요즘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 보면? 네, 그러니까 정말 참나. 뭐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았구나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생각. 특히나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네. 뭐 ATID라든지 이런 사살조, 체포조, 그러니까, 네. 뭐 체포조는 뭐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누군가를 뭐 좀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 뭐 선관위 직원 30명을 벙커원으로 데려가서 뭔가를 진술을 얻어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불법 체포 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는 게 더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이 오히려 보수를 재건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주변에서 보면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근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부끄러워하세요. 이 진영 자체를. 뭔가 내가 보수다라고 보수 지지자다라고 하기에 민망해요. 민망하죠, 네,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민망해요. 이 보수도 지금 보면 크게는 지금 두 갈래잖아요. 상식적인 보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와 극우적인 보수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목소리는 여기가 훨씬 더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제가 이거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한지 이제 라이브 방송은 10월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 하반이니까 이제 세 달째가 딱 됐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어떤 걸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정치 유튜브 뭐 어디 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보수라고 하면 하자마자 동시에 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보수를 보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리페어의 시간이다. 그리고 보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의적인 함축적이고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보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저조차도 저는 중도 보수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뭐 중도 보수가 어떤 정파를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 합리적인 생각. 국민의힘에도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 민주당에도 오히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없고 오히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뭐 국방, 경제, 사회, 복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경우는 제가 그 김재섭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면 김재섭 의원보다 제가 더 보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로 나눌 수는 없다고 보여요. 저는 모든 분야에.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지금은 약간 융합되는 세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마치 보수는 경제 지표만 관련해서는 성장을 우선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진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우선시해요. 분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네. 기본소득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지도 않아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경선 때는 뭐 기본소득 해가지고 얘기했지만 본선 때는 그 공약이 아예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건 그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되는 공약이다.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공약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제1 공약으로 생각했다가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건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익을 따지는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파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맞지 않고요. 근데 네. 뭐 최근에는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스탠스 워딩을 보면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배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배도 필요하다. 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진보와 보수가 뭐 어떤 그 꼭 하나의 극단적인 면에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가는. 복당 안 합니다. 복당 안 합니다. 복당 안 한대요, 네. 여러분. 지금 보쌈을 할까 말까 하고 네.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네. 복당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복당을 안 봐줘요. 네, 안 돼, 지금 안 저는 돼. 싫어합니다. 네, 방송에서도 못 나오게 해요. 지금. 우리도 싫어요, 그죠? 네, 우리도 싫어요. 우리도 보낼 수 없다. 아니 그리고 사실 되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네. 굉장히 좀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박상수 대변인 우리 네. 변호사 네. 저번 주 저희 목요일에 처음으로 저 뉴스엔진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진영보다는 만약에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소위 얘기해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헛발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보수 진영은 아마도 지금의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박상수 변호사 저도 그 나온 편을 봤는데요. 네.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저기 어디지 그 정치와 수다 진행하시는 저기 누구지 백 변호사님. 네네.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저는 뉴스엔진 진행자 김혜승밖에 몰라서. 아 그래요? 네. 다른 방송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런 게 있나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네. 아, 나 그 형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네. 나네. 어쨌든. 그분도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인데 최근에 어떤 이런 그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이렇게 얘기를 한 짧은 한 20분짜리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해요. 요지는 뭐냐면 지금은 보수가 백성문 백성문 맞아요? 변호사님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생방이에요 루디님.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은 윤석열을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보수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선 긋기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보고요. 네, 소엔진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보수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예. 지금 소엔진님께서 슈퍼챗을 주시면서 설주안을 국회로 이런 국회로. 멘트를 주셨습니다. 아, 뭐 국회로. 네. 국회로. 근데 국회의원 하는 거 보면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자님들 만나면 그래도 배지 다셔야죠. 뭐 얘기 많이 하게. 근데 배지를 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같이 방송을 했던 네. 뭐 김재섭 의원이 되게 친한데 네. 이제 그분들도 있네. 예전에는 저랑 같은 그냥 평론을 하다가 지금 배지를 다니까 그 말에 힘이 실리더라. 뭐 그런 면에서라면 네. 뭐 그것도 괜찮은 거긴 한데.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85명에 네. 많게는 한 뭐 90여 명 네, 넘은 90명.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대통령 별로 비상계엄에 다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그 뉘앙스, 약간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탄핵에 대한 반대를 했죠.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봐보세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서서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지금의 대통령을 어떻게 감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애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오히려 더 혼을 내야지 옆집 부모가 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고 우리 애가 좀 잘못했는데 애가 좀 못 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애가 소리 취해서 그래요. 이거 네. 없잖아요. 옆집 부모가 화를 안 내겠냐고요. 더 혼내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해 뭐 합니까 지금? 아유 참 그렇습니다.